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사주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주 예시는요,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거라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질문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 학문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먼저 그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개수일간이시거든요. 개수일간. 그러니까 개수일간이시니까 개수와 임수는 이제 음양의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수라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세력을 열었을 때 그냥 검정색 글씨가 있다. 그럼 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라고 할 게 아니라 이 개수와 임수는 음양의 관계에 있죠.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계절의 순환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양이죠.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안이고 여기가 바뀌겠죠. 이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이 오화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수라는 글자는 음에서 양에서 음으로 가고 이 밖에서 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수는 반대로 이 자수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에서 양으로 가고 안에서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 두 글자가 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축의 기울기를 가지고 대등한 거죠, 둘은.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나누지 않고 사주를 해석하게 되면은 단순히 수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해석에 있어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일단 다시 이제 사주를 보여드리면 이분이 이제 계유일주셨고 갑인시셨고요. 그리고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아까 경호년, 경호월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성별을 안 여쭤봐가지고 이분이 이제 남성분일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양이니까 순행하겠죠. 그러니까 신유술로 가겠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찾아보니까 계유 대운이시고 여성분일 경우에는 정묘대운이죠. 정묘대운 두 가지 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남자분일 경우에는 신유술로 가잖아요. 신유술. 그러니까 저희는 원국을 먼저 볼 게 아니라 신유술로 간다. 그러면은 응축하고 하강을 하는. 그러니까 뭐 해자축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번화가나 화려하거나 뭐 그런 데는 아니죠. 그러니까 좀 약간 해외가 될 수도 있고 물론 해자축으로 가야 더 그런 게 오겠지만 어쨌든 신유술에서도 그런 데가 맞단 말이에요. 해외나 지방이나 뭐 변두리 이런 번화가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 많고 막 그런 데가 아니라 이런 가을이라는 거는 실속이란 말이에요. 실속. 뭔가를 내가 확장을 하고 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을 하면 안 되고 줄이고 실속 있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매우 이제 남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알짜배기들 있잖아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여성분의 경우에는 임묘진이다. 그러면은 일단 신도시가 될 수도 있겠죠. 신도시. 이제 봄이라는 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막 이제 막 개발하고 그런 데죠.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이 많거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겠죠. 임묘진이 신유술보다는 둘의 공간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쁜 건 없어요. 그냥 남자분일 경우에는 가을이 왔구나. 여자분일 경우에는 봄이 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주 원국이 어떻든 간에 남자분일 경우에는 이 신유술의 계절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신유술이 왔으니까 낙엽을 쓸고 셔츠를 입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여자분의 경우에는 임유진이 왔으니까 뭐 벚꽃이 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봄에 맞는 행동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가 좋고 나쁘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럼 일단 남자분부터 이제 보시면은 5월에 태어났어요. 5월. 그러면은 이 5월에 태어나면은 이게 뭐 임수나 개수나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둘이 음양의 관계에 있는데 임수가 5월에 태어나면 약한 게 맞아요. 이게 태잖아요, 태. 아까 5화에서 시작을 했죠, 임수는. 이제 막 태어난 거죠. 근데 개수는 아까 어쨌죠? 자수에서 태어나서 5화에서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왕인 거예요, 개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수가 힘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유금이잖아요. 그쵸? 이게 신유술, 병사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왕 중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이라는 거에서도 이게 레벨과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도 학교의 장 중에도 막 장학사가 있고 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일지, 이 유금은. 근데 어쨌든 월지가 강하잖아요. 월지가 제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힘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인오술, 뭐 화가 강해서 술을 꺼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음양을 구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꺼버린다, 극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죠. 오행의 생극제화라는 거는 천간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천간. 왜냐하면 일간을 기준으로 저희가 사주를 해석하기 위해서 십신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행의 생극제화는 천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에 있는 글자가 아래에 있는 글자를 극하거나 생한다거나, 뭐 거꾸로 아래에 있는 글자가 이 지구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있는 글자를 극하고 생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을사년을 뭐 을사년을 가지고 목생화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있는 글자를 생하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천간과 지지는 엄연히 다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천간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개수가 힘이 엄청난 거죠. 여기 보시면 상관이 있고 여기도 상관이 있죠. 여기 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십신보다 중요한 건 그 글자의 속성이죠. 이 간목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목과 다른 거죠. 간목과 을목은 전혀 다른 글자예요. 그러니까 간목은 속성 자체가 매우 저돌적이고 직설적이에요. 이걸 또 상관으로 쓰시니까 그런 게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확 저질러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관의 기질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목은 전진하고 호기심이 많고 직설적이고 저돌적이고 진취적이고, 자기가 뭔가 그런 아니다 싶으면 이제 확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시지를 보시면 이게 또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이 간목이 인묘진에서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시지에 있으니까 자기 안에 이 자기 내면에 이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관적인 기질이 강한 거죠. 근데 여기 정인도 있어요. 정인 보시면 정인이 오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인옷을 해가지고 그럼 이 금도 화극금 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화에서 경금이 힘이 강하죠. 경금과 신금은 엄연히 다른 금이죠. 경금은 음에서 양으로 운동을 하고요. 신금은 양에서 음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음에서 양으로. 그러니까 이 경금이 이 5월에서 이 5화에서 뭐가 되죠? 욕이죠, 욕. 그러니까 욕이라는 거는 이제 5살짜리 꼬맹이와 같다고 했죠, 예전에.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사움이라는 여름을 지나서 신유술에서 정점을 찍죠. 근데 이 5화에서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금이. 만약에 개수가 아니라 신금이 5화에 있으면 약해지겠죠. 거꾸로, 둘은 거꾸로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인도 힘이 나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매우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저돌적이고 뭔가를 계속 수정하고 고치고 지적하고 뭔가 따지고, 그리고 뭐 의용력, 순간적인 이제 임기응변, 뭐 순발력, 뭐 이제 식신과 다르게 여러 가지를 멀티로 하는 거죠. 깊이는 좀 떨어지지만 뭐 창의력도 되고. 근데 정인이라는 그런 이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기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 원국은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운이죠, 운. 이 남자분의 경우에는 이 경금, 일단은 이 신유술 보기 전에 여기 월지에서 5월생이잖아요. 그럼 병화와 개수와 무토를 잘 쓰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지지에서는. 이게 적성이에요, 적성.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천간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기질. 근데 이 현실, 지지라는 현실, 이 특히 월지에서 이 글자들을 잘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 입장에서 병화는 뭐죠? 정제죠, 정제. 그리고 이게 개수잖아요. 비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과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신 약하다고 고집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신 약해도 고집이 있고요. 신 강해도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은 제 생각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견이 있으니까 이 자기 주관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병화도 있죠. 이 정제죠, 정제. 그러니까 정제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죠. 자기가 막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권리,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무토가 뭐죠? 정관이잖아요, 정관. 나름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래도 최소한의 규율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정관의 기질도 있고 비견도 있고 여기 병화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본인의
사주 원국, 그러니까 사주 종류의 그릇의 크기죠. 사주 종류와 그릇의 크기. 그러니까 이거는 원국일 뿐이에요, 원국. 그러니까 운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운. 그러니까 원국은 이 사람이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하고.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남자분의 경우는 신유술을, 여자분의 경우는 임묘진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남자분부터 보면은 자 여기 계유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유술에서 잘 쓰는 글자는 경금과 을목이죠. 그러니까 경금이 천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인이에요, 정인, 정인격. 그러니까 여기서는 격을 잡긴 애매하지만 원국에서 이 간목이 이 인목에 있기 때문에 상관적인 기질이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관적인 기질. 그런데 이 대운에서는 이 정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이 정인을 따르는 거예요, 정인. 정인이 강해지면 저희가 반대, 정인이 강해진다. 그럼 뭐가 약해지죠? 정인과 음양에 관계 있는 글자들이 뭐죠? 재성과 이런 식상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정인이니까 뭐 직장 생활하면 유리하겠죠. 근데 쉽지 않겠죠. 이런 상관의 기질이 원구에서 있단 말이에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식상이 이제 존중을 받고 그런 성과 위주, 전문적인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그런 주어지는 업무가 있는 공간은 적응을 하겠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뭔가 자기한테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정인이 왔기 때문에 이 정인격, 이 정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경금. 정인이라는 거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학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서 이 정인, 뭐 대학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문 자격증이 될 수 있겠죠. 전문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배우고 익혀서 다음 대운에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신유수에서는 어쨌든 이 경금과 을목은 뭐죠? 을목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인과 식신이잖아요. 근데 여기 천간에 정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식신보다는 정인을 쓰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 천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인격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남성분의 경우일 때는 이 정인을 쓰면 좋다. 근데 여성분일 경우는 임묘진이에요, 임묘진. 그럼 이 상관이 매우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매우 힘들겠죠. 일반적인 직장은. 이 상관의 기질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그런 창의적이고 약간 이제 창의적이고 기획적이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관이 강해지면은 본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 일. 그러니까 이 개업, 저희가 개업이라고 하죠. 개업. 이 개업은 식신과 상관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본인이 임묘진에 이 상관을 잘 쓰니까 뭐 개업을 하거나 본인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상관이 강해지면 반대편에 있는 정인 그리고 정관 이런 관살 이런 거는 매우 약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관이 존중을 받고 보호받는 조직을 가면은 잘 씁니다. 그리고 밑에 직급이 아니라 좀 약간 관리자 직급이나 이제 그런 데 위치하면 상관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폐쇄적이거나 그런 보수적인 집단을 가게 되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기가. 이 상관이. 아까 천간만 써드리면은 이렇게 있었죠? 아이고, 글씨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여자분의 경우에는 임묘진이란 말이에요. 정묘대운. 이 정묘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상관이 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주가 임묘진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의는 쓰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천간은 항상 지지가 더 중요한 건데 아까 이제 남자분의 경우에는 계유대운이었죠. 계유대운. 그러니까 아까 월지가 아까 5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병화, 계수, 무토 이렇게 있으면 이 천간이라는 거는 사실 수시로 바뀌죠. 생각과 마음이니까. 그래서 지지가 천간을 항상 지배하는 거고 저희는 이 천간보다 지지라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계절에 지지. 그러니까 개수가 오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수가 유금에서 힘은 없죠. 어쨌든 개수가 와요. 개수가 비견이죠, 비견.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의 그런 고집이나 주관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글자가 무토죠, 무토.
무게 합파돼서 무토를 못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개수의 반대편에는 무토라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 정관이잖아요, 정관. 그러니까 이런 정관을 쓰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신유술에서는 어쨌든 정인이 강해지니까 이 정관이 약해져도 이제 관인을 이제 소통하는 게 좋겠지만 이 신유술에서 무토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토 정관보다는 만약에 관을 물어본다 이분이 그런 편관과 편관 이 기토를 이런 데를 가는 게 좋겠죠. 기토 편관이라는 게 뭐죠? 막 군인과 경찰 검찰 예를 들어서 그런 직장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되겠죠. 일정한 일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곳이죠. 편관이라는 데는. 그리고 무토가 아니잖아요. 무토는 매우 크고 화려하고 폼나는 그런 직장이지만 이 편관, 기토라는 거는 실속이 있는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몰라도 알짜배기 같은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편관이니까 일의 스트레스는 좀 심할 수 있겠죠. 그런 데를 가야 이제 괜찮다는 거죠. 직장을 물어보신다면. 그리고 막 이 신유술에서 만약에 뭐 재성을 물어본다. 재성을 물어보면 정화와 병화가 있죠. 이분 입장에서. 근데 이 신유술에서 병화를 쓰기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화니까 편제, 이런 편제 같은 거를 이제 써도 잘 쓰시겠죠. 근데 질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신유술에서 가장 강한 글자, 이 정인이 격이 되니까 이 정인을 활용하고 정인을 쓰시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전문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대학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인성을 활용하는 그런 데를 가면 좋겠죠. 근데 다만 이런 상관적인 기질이 원국에서 좀 강하다 보니까 쉽진 않겠죠. 그럼에도 이 격이 되니까 이 정인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여성분의 경우에는 다시 첨가만 써드리면 음, 이렇게 글씨를 오늘 좀 못 쓰는데 여기가 이제 정묘 대운이셨잖아요. 여성분의 경우에는 임묘진으로 가니까 임묘진으로 가면은 저희가 가장 잘 쓰는 게 간목과 신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간목이죠, 간목. 이 상관. 그쵸? 이건 편인이죠, 편인. 그러니까 사실은 임묘진에서 지금 천간에 이렇게 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상관. 그러니까 이 상관적인 기질이 매우 강해지겠죠, 점점. 이 임묘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이제 보호를 받거나 존중을 받지 않는 시공간이면은 이 일반적인 직장, 저희가 흔히 뭐 상명하복이 매우 심하고 그리고 이제 위계 질서가 좀 그런 심한 곳,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집단, 그런 공무원 같은 데는 이제 좀 어렵겠죠. 근데 물론 상관을 좀 잘 쓰는, 그럼 좀 약간 좀 자유로운, 그러니까 공무원이어도 좀 자유로운 좀 이제 지인들을 보면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런 데를 가면은 좀 괜찮겠지만 그냥 저희가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상관이라는 거는 자기 기질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질. 자기의 이런 능동적인 내가 극을 이제 하는 것은 재성이고 내가 생하는 거잖아요. 식상이라는 거는 이 관이라는 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을 당하고 내가 극을 당하는 거라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상과 재성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이제 타인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좋겠죠. 임유진이니까. 그런 뭐 자기만 할 수 있는 뭐 창의력이 됐든 뭐 기획이 됐든 그런 걸 하면 매우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성을 물어보면 편인이잖아요. 편인. 정인보다는 이제는 신금을 쓰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임유진에서 어쨌든 개수가 일간도 힘이 강해지잖아요. 이게 임유진에서도. 아까 그 남자분이랑은 좀 다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임묘진, 이 대운에서 힘이 조금 강해지기 때문에 일간도 힘을 받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일간도 강해지고 식상도 강해지니까 어느 정도 자기 일이나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좋겠다. 예, 전문적이고 자기가 뭔가 그런 독립적인 일을 하려고 하겠죠. 이 정의는 쓰기 어렵겠죠. 여성분의 경우에는 임묘진에서 이 정의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남자분의 경우에는 재성을 물어봤을 때 정화였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임묘진에서 정화를 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화를 쓰면 좋겠죠, 병화. 이분 입장에서 정제죠, 정제. 그러니까 이런 상관을 활용해서 이런 정제,
이런 거를 이제 결과물로 얻으면 좋겠죠. 편제가 아니라. 정제는 일정한 거잖아요. 일정한 거. 이게 운영이 아니라 관리죠, 관리. 네, 그런 글자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이 없어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관을 물어본다, 관. 관이면은 이분 입장에서 무토와 기토인데, 무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토 정관. 근데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 정관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 상관이 격이 되잖아요. 상관이 매우 강해지니까. 그리고 상관이 강해지면 이 정관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인성이랑. 그러니까 이 관인, 이 정관, 정인 특히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매우 쉽지가 않다. 차라리 인성을 쓸 거면 지금 여기 신금, 편인을 쓰는 게 좋고, 관성을 진짜 물어본다면 정관이 맞는데 애매하죠. 이 인묘진에서 무토가 강하긴 하지만 여기 천간에 이렇게 상관이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관적인 기질이 애초에 강하신데 이런 정관을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대운에서 또 만약에 이제 구설수나 이런 걸 또 조심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항상 양면이 있는 거죠. 모든 해석에는 상관이 기발하고 혁명가적이고 이제 혁신적이고 그런 걸 하지만 그 반대에는 이제 매우 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런 기득권이나 이제 정관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 상관이 매우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일을 하고 본인의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좋겠죠. 이 대운에서는. 그래서 어떤 것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제가 정확히 자꾸 질문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질문이 일단 없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남자분의 경우에는 신유술로 가고요. 여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임묘진으로 가는 거죠. 남자분은 신유술로 가고 여자분의 경우는 임묘진으로 가는데 이제 남자분의 경우는 신유술에서 가장 잘 쓰는 게 경금 그리고 을목이죠. 아까 천간에 경금이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분의 경우에는 정인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인이라는 글자를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쵸? 그리고 여자분의 경우에는 상관격이 되는 거죠. 상관격. 이 상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두 분이서. 만약에 이분이 남자분일 경우랑 이제 여자분일 경우 이 간목과 여기는 이제 신금을 잘 쓰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상관을 좀 강해진다. 매우 상관이 강해지고 여기는 이제 정인이 강해지니까 각자 이제 그거에 맞게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다음에도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